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 들고 나왔습니다. MJ 드마코가 작성한 책이죠. 이 저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10개국어 넘게 번역된 베스트셀러작 부의 추월 차선의 완결판이에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기업에 만족을 하고 있거나 직장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을 가감히 덮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MJ 드마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현대판 노예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월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정해진 각본에 대해서 대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예제도는 존재를 하고 있으며 이 노예제도 이것이 각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 채무와 사회적 계약으로 근로가 그러한 것이다. 자발적 채무와 사회적 계약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부의 추월 자선을 당신이 가난으로 이끄는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해야 한다. 언스크립티드는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조금은 불편하지만 100%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조작된 각본으로 노예를 만들고 있는 것에 열받아라. 여러분들을 각본 안에 가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가적 각성과 그것이 필요하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강한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 강한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있다. 비효과적이고 낡은 제도 아래서 죽도록 고생을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MJ 드마코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무려 3년이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책을 쓴 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직장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현대판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본대로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너는 여기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너희 부모님은 빵빵하잖아. 너 금수저잖아. 인맥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이제 보험 같은 걸 들어놔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 라고 믿으면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신념이 생겨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본은 몽땅 거짓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 몽땅 거짓말이다. 네, 50년 노고를 감사할 줄 모르는 직장,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는 전략. 소위 월스트리트의 친구들에게 투자랍시고 돈을 묶어두는 인내는 당신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또 처음에 읽자마자 좋았던 부분은 파트를 굉장히 잘 나눠져 있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부에서는 당신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성인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혀온 문제를 훤히 드러내 줄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감지하고 느꼈을 것이고 이제는 그 문제와 동거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21세기의 최대의 속임수에 대해서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꿈을 도적질해 왔는지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단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을 지배하는 문화적 원칙들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해방하기만 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각본 없는 기업가 정신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4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념, 통념, 그 다음에 편향, 자기의식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뭐 포기를 잘하고 나 인내심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뭐 몇 년 후에는 여기를 몇 개의 지점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에이 쟤는 어느 학교밖에 못 나왔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에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만났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요. 그 선입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선입견을 깰 때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져라. 그럴 때만이 너네들이 꼭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현대판 노예에 굴하지 말고 빨리 각성하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의 추월차선 1판에서는 음식의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깍두기를 담글 때 어떻게 해야지 잘 담그고 맛있게 담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다면 부의 추월자선 완결판에서는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해줘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 너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향이라든지 자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깨달아야 돼. 운이라는 거는 너가 생각하고 만드는 거야.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름 지었을 뿐이야. 나와 나의 무의식 관계에 있는 어떤 세상을 연결고리를 해줬는데 그것을 운이라고 명명했을 뿐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트 4에서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적 기본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기업가적 사고를 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 가라. 사회가 너네들한테 해준 것들은 지금 현대판 노예판이야. 그러니까 그런 노예판에서 빨리 벗어나고 너네들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챕터 16의 자기를 가두는 3B 감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29페이지인데 저자는 틀린 지도를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지도? 뭐가 틀리졌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저자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했던 쇼앤텔이 지금도 기억에서 생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신이 나서 교실 앞에서 깡충깡충 뛰어나왔다. 나의 두 손에는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커다란 트레이드 타이어가 달려있으며 뒷문에 귀여운 깃발이 꽂혀있는 모래 언덕용 자동차가 들려있었다. 나는 나의 멋진 장난감이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랬는데 이건 너무 큰 실수였던 거죠.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돼버렸대요.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은 3학년의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있을 거라는 신념이요. 이 저자는 산타크로스가 있어. 그들이 산타크로스가 나에게 이런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 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잘못된 신념,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편향, 허튼 소리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8살 어린 나이에도 비켜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B가 뭐냐면요. 첫 번째 신념이에요. belief고요. 두 번째는 편향, bias고요. 세 번째는 허튼 소리, bullshit이에요. 뭐냐면은 신념이라는 것은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편향이라는 것은 당신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과정들. 내가 이게 맞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몸도 자동적으로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조금 나보다 낫지?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고요. 아, 저 사람은 뭐 버스 운전기사인데 뭐 이 정도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 편향이라고 그러고요. 허튼 소리는 뭐냐면 왜 세상이 그런지에 대해서 당신은 이미 내면화하고 시스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고 그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았고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아졌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많은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B가 당신의 개인적 탈바꿈을 이끌어가는 혹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마음의 지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길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독특한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커튼을 젖히고 보면 우리의 뇌는 충동적이고
자동 반사적인 행동들의 사이클을 돌리고 있고, 그 사이클은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서 우리의 3B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보스가 되고 싶어. 난 그래서 보스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야, 현실 좀 받아들여. 철 좀 들어라.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만둬.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을까요? 네, 많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이 믿고 있는 신념인 거예요. 너 안 될 거야. 너 뭐 끈기도 없고 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미디어는 계속 평범하게 살라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계속 여러분들 안 될 거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게 답일 거야.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말아먹잖아. 그거를 계속 주입해 주는 거죠. 그런 선입견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안 될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평량을 만들고 그게 프로그래밍화 되면서 허튼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왜 이렇게 될까? 내부의 적은 당신의 머리 안에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검증된 신념은 진실로 드러내고 진실은 최고의 의사결정의 기반이다. 한편 거짓된 신념은 정반대이다. 헛된 신념은 아무런 행동을 낳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불러온다라는 거죠. 즉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상이래요. 망상. 잘못된 신념이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산타크로스의 존재를 믿는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그 할아버지를 위해 쿠키를 남겨놓고 당신의 나쁜 아이 명단에서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조언하는 그 많은 책들과 블로그, 파산한 블로그일 거라는 거죠. 당신은 사업을 12번 더 말아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가 좋아하는 거 해. 그러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많은 블로거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미 파산한 블로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대는 계속 변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은 계속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헛된 망상을 키워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망상적 신념은 오류투성의 행동을 낳는다라는 거죠. 기업가 정신은 위험하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기업가적 정신, 사업은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했다 망할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사업을 시작조차도 안 하겠죠.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에서 빨리 벗어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어깨도 넓어지고 근육질로 변한대.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망상적 신념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은 책이 아닌지라 책장을 넘기는 것만으로 되는 일은 결코 없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당신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전제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결과를 낳으려면 다른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 신념, 망상 등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안 돼.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왔어. 우린 과거의 기초에서 이렇게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체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안주하고 살 수 있게끔 평범하게 살라는 가치관을 우리 사회가 심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편향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향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챕터 18에서는 신념인데요. 평범의 비법인 아버지가 아니다. 작은 행동은 작은 씨앗과 같아서 자라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결과 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더 믿으시나요? 아니면 과정을 더 믿으시나요? 지금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과정을 봐야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다음에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결과만 보면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굉장한 운동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결과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뛰어나게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광고 수입도 많이 올리고 뭐도 많이 하고 되게 유명하게 됐잖아 라는 결과만을 중시를 한다고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과만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의식 가운데. 그게 잘못된 지름길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간식도 먹지 않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게 언급조차도 안 해요.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알려주지 않고 결과만을 보여주고 거기에 혹해서 딸려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지름길 속임수가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 계속 평범함에 머물게 하면서 성취와 개인적 성공을 제약하는지 그 전형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왜 코르셋으로 스스로 괴롭히십니까? 엑스라지 960 지방분해 약이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아무리 먹어도 이 엑스라지 960 지방분해 약만 있으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를 나간다는 거죠. 젠장, 이 제품이 좋다고 엄지척을 들어준 사람이 을사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지방 분해가 돼서 어떻게 살이 빠졌는지, 어떤 식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살이 빠졌다라는 결과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 내친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수십 년간 생각 없이 먹어댄 결과를 마법처럼 되돌려서 몇 주 만에 슈퍼모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매년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법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유행은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비법이 또 등장하겠죠. 커피콩도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기린, 오줌 등등 참 다양하게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거 지방 분해한대. 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결과를 맹신한다라는 거죠. 지름길 속임수가 그들이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혹해서 노력 없이 승리만을 쟁취하겠다. 동시에 그들이 똑똑한 것으로 잘못 비춰지는 기만적 결과까지 나왔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전자레인지 문화에 살고 있다. 다음 주도 늦고 내일도 늦고 아침 식사 후도 늦고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손에 넣어야 한다. 그런데 요점을 말하자면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어요. 결과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사회는 실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실망으로 가는 지름길. 자, 또 예를 들고 있어요. 마이클 퍼브스다. 그는 승리들은 사건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승리들 뒤에 있었던 역경의 과정은 대체로 무시된다는 거죠.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엄격한 훈련을 겪어내며 여러 해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사건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꾸준한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텅 빈 수영장에 가가지고요. 그 차디찬 물 있잖아요. 거기 뛰어들어서 몇 시간을 노력했다고요. 근데 그거는 그 과정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람이 이뤄낸 결과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주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빨리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월 수입 500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그 자체가 속임수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결과만 보여지는 그것들은 속임수고요. 그 결과로 가기 위한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이 겪어야 되는 역경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만 보여지는 그걸로 이렇게 가면 되게 쉽게 돼요. 이 프로그램만 깔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라는 편향된 지름길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름길 자체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주의에 빠져서 훈련을 등한시한 사람의 뇌는 위대한 결과의 모태가 되는 과정을 묵살하고 거기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각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불편한 가정이 있어야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불편한 과정이 있어야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요. 불편한 과정이 있어야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어야 사건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지 않고는 진보를 이룩할 수가 없고 진보 없이는 사건이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비켜가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급한 마음에 지름길만을 모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잖아요. 나도 빨리 저기 가고 싶어. 나도 저쪽 건너편에 빨리 가서 과일 먹고 싶다고. 저기 있는 꽃맛 좀 따주면 안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름길은 여러분들이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런 지름길을 모색하지만 그런 지름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길들은 당신에게 지름신을 내려 돈을 뜯어간다라는 거예요. 지름신을 내려 돈을 뜯어가요. 여기 하면은요, 저희가 이거 하게 해줄게요. 이거 하면은 월수 얼마를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해 드릴게요. 마케팅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방 뜹니다. 요즘에 뭐 N사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잖아요. 뭐 학원의 어떤 광고를 메인으로 띄워줄 테니까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네들이 관리를 해줄게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속임수에 훅 해서 만약에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들도 되게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무슨 학원 원장님이시죠? 근데 그 학원에 검색했을 때 바로 상위에 뜰 수 있게끔 해드릴 건데 괜찮으시죠? 이렇게 접근을 해요. 되게 고급 마케팅 기술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름길은 없어요. 어떤 학원이든 간에 그 원장의 진실된 마음과 그 다음에 그들의 진실된 노력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름길을 밀지 마시고 결과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과정 중심적인 사고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돈이 없어서 72개월 할부로 BMW를 뽑는다면 결과죠. BMW를 뽑았어요. 당신은 성공을 힘들여 버는 과정이 아니라 성공의 모양새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성공의 모양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힘들여서 이거를 버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자동차 할부로 BMW를 딱 뽑았어요. 뽑을 수는 누구나 있잖아요. 뽑고 나서 그 할부금은 전혀 밑에 묻힌 채 결과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헐리우드의 수많은 로맨틱 영화들, 오만과 편견. 왜 9만 편의 영화를 본다면 결혼식 이후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인 진짜 과정들은 다 배제를 하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함께 늙어가고 결혼이 당연히 두 사람에게 요구하기 마련인 수고로운 과정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만 보여주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과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흥행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로 껑충 뛰어가고 싶지만 그 결과를 껑충 뛰어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지름길만을 보고 그걸 선택하고 돈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자신을 잠시 속임으로써 좋은 기분이 들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을 나는 액션 페이킹이라고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기분 들도록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 명품백 샀어. 와, 나 좋은 차 뽑았어.
아, 나 이번에 집 장만했잖아. 집이 50평대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액션 페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기분이 들도록 행동을 취하는 것. 좋은 기분이 들도록 행동을 취하는 액션 페이킹이라는 거죠. 그냥 난 결과는 그렇지만 그 과정, 난 주택담보대출도 남아있고 자동차 할부도 남아있고 가방 할부금도 남아있고 청구서들이 쭉쭉쭉쭉 와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은 다 깡그리 몽땅 무시된 채 결과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공통점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 중심주의에 젖은 액션 페이커들은 올해만은 다르기로 새해 다짐을 단단히 하고 체형을 바로잡고 체중을 줄이고 몸짱이 되겠노라고 피트니스 센터에 몰려든다. 그리고 비식 새해 다짐에서 바람이 빠지면 3주 후 피트니스 센터는 평온히 되찾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전적인 액션 페이킹의 사례다. 작심삼일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려면 지름길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잘못된 신념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시는데, 그렇다면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원칙들, 그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원칙들은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정 측면에 도움을 주는 9단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적 인식, 두 번째는 기대치 수정 및 난이도를 조정해라. 기대치를 수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해라. 세 번째는 변화 목표의 결정 및 시각화하라. 변화 목표를 결정하고 시각화하라. 네 번째, 목표를 정량화하라. 다섯 번째, 목표를 세분화하라. 목표를 세분화하라. 여섯 번째,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라. 여섯 번째, 위협 요소를 파악하라. 일곱 번째, 올바른 전투지를 파악하라. 올바른 전투지, 잘못된 전투지에 싸우지 말고 올바른 전투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불편을 이용한 나쁜 습관을 제거해라. 불편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하라.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해라. 지적 인식은 뭘까요? 지적 인식. 슬프지만 당신의 뇌가 과정이 아닌 결과 위주의 효율성만을 찾고 있대요. 과정이 아니라 결과 위주의 효율성만. 인간이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를 먼저 중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예로 그거예요. 건강만큼 과정 모델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고 해요. 강철 같은 팔뚝과 알통과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는 해변에 멋진 남자가 서 있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매일 운동하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그런 멋진 몸을 갖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잘 빠지고 건강한 몸은 결과론적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다음에 마트에 쇼핑을 가면 다른 사람들의 쇼핑카트를 한번 훔쳐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쇼핑카트를 한번 훔쳐보라. 다른 사람들의 쇼핑카트를 한번 훔쳐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웃라이더들, 비만자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면 카트에 담긴 신용품과 그들의 체형을 연결지어보라. 이것을 통해 당신은 매우 특별한 능력, 과정이 일어나기 전의 과정을 미리 목독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을 미리 목독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체형이 좋은 남자를 골라서 따라가 보라. 그는 살코기, 채소 등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식료품을 선택할 것이다. 입에는 작은 카누쯤 너끈히 가라앉힐 것 같은 사람들을 골라 따라가 보라. 그는 가공도도 높고 달달한 식료품들을 선택해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쿠키, 사이다, 과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남의 건강을 훔쳐오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뇌물을 주어서 취득할 수도 없고 주사로 주입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결과 과정 이분법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대치를 수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려. 기대치를 수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라? 이 말의 의미는
유령 조끼를 포기하고 지름길 모색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름길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름길 모색을 하지 말라. 유령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령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진짜 어려운 일은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여러 광고들, 마케팅들, 웹사이트들, 페이스북만 봐도 그렇죠. 광고들이 계속 떠요. 이렇게 되면 피부가 뽀얘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집니다. 계속 현혹하고 있다고. 우리 주변을. 결과만을 제시를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과정 중시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곤란을 겪는다. 지름길을 찾기 위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겪는 그들의 곤란은 과정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과정이 아니라 실제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지름길을 찾아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행동들, 그거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오는 과정들이래요. 성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지름길의 환상을 떨쳐내고 과정 중시 원칙을 존중하며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거죠. 성공은 간단하대요. 지름길의 환상을 떨쳐버려라. 지름길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려라. 지름길에 대한 환상은 없습니다. 과정 중시의 원칙을 존중하고 과정 중시의 원칙을 존중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다이어트 약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아빠 거들 내다 버리시고 변덕스러운 유행 쫓기를 그만하래요. 21번의 식사 중 적어도 20번은 적절한 식단을 고수하고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려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라는 거죠. 제발 부탁하건대 몸을 움직이래요. 몸을 움직여라. 그러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변화 목표의 결정 및 시각화를 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강연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강연회에서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라고 얘기해서 저는 뭐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인성을 뭘 가르치시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얘기해보세요. 소제목 3개만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강의의 주제가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했을 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뭐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나는 어떤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내가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달성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없으신 분이 생각외로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목표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나는 멀리도 말고요. 가까운 단기적으로 나는 올해까지는 어떤 걸 달성할 거야. 내년 초까지는 어떤 식으로 뭔가를 달성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어떤 와이프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멋지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막연하게 나는 월 1,000만이 넘는 수입을 받게 될 거고 나는 내년쯤에는 뭐 기업체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 뭐뭐 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달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목표를 꼭 시각화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송년회 자리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1년 후에 올 연말에 여러분이 송년회를 갔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체형은 어떻게 변해 있을 거고 나의 직업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고 나는 어느 만큼 성장되어 있을 거고 그걸 정확하게 상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표를 정량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를 정량화하라. 내년의 새해 맞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본 뒤 당신의 목표에 숫자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목표에 숫자를 입히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대요. 너무나.
나 막연하게 나 살 빼기라는 목표가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 5kg를 빼서 몇 킬로를 만들 거야 라고 명확한 목표를 수치화시키고 정확하게 했을 때만 그것이 달성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없을 때는 결승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승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정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세분화라고 되어 있어. 목표를 세분화하라. 목표를 결정하고 정량한 뒤에 할 일의 목표를 내가 1일 목표라고 부르는데 핵심적인 행동 요소를 나누는 것이다. 만약에 제가 월 1,000만이 넘는 수익가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 1,000만을 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 예를 들게 되면은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을 때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넘게 되고 운영비를 빼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구나, 운영비가 어떻게 되구나, 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상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세부 목표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4시간만 일하겠어 라고 봤을 때 그 4시간만을 일하기 위해서 나는 4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오전에 4시간은 나를 위해서 독서하는 시간, 오후 4시간은 뭐 아이들을 위한 시간, 저녁 4시간은 가족들을 위한 시간,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위협을 파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일일 목표를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성취를 막는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무엇이 성공을 가로막고 진짜 변화를 방해하는가? 성공은 무엇을 시작하기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무엇을 그만두기에 대한 것일 때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루에 5시간을 최신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가? 초점이 명확한 행동이나 계획 없이 이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번덕이 죽을 듯이 하는가? 과정 중심 원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반복이다. 위대한 것은 많은 작은 것들을 매일 씻어내는 데 있대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위대함은 많은 작은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데 있다. 위대함은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함에 있대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매일 밥 한 숟갈만 적게 먹어보세요. 매일매일. 나는 책을 많이 읽고 싶고 나도 성장하고 싶다라면 매일매일 책 한 챕터라도 읽어보세요. 한 장도 좋고요. 2장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매일매일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내가 뭔가가 궁금해서 그 책을 찾아서 들어갈 때는 정말 볼록 렌즈처럼 내용들이 쏙쏙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4차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어떤 직업군들이 생길 거고 어떤 것들이 변해갈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4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것들이 주식이랑 부동산이에요. 근데 저는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의 내용들이 저에게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는 분야의 책들을 고르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그것들이 볼록렌즈처럼 보여져요. 어느 날은 아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책만 한 20권을 쌓아놓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부를 어떤 식으로 축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자기계발서라든지 아니면 부와 관련된 책들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아요. 목차를 보고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을 보고 내가 꼭 필요한 말들의 부분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그래서 서두와 결말을 보는 편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을 보시게 돼요. 그리고 그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2회에서 3회 정도는 다시 보셔야 되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 책을 1회를 봐요. 그럼 접어두거든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라벨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어요. 적고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또다시 공부를 하고요.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글을 남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전달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금 딴 길로 새긴 했는데, 그 위대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은 것들을 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책을 보실 때 관심 있는 분야를 보셔야 되시고, 내가 궁금한 분야가 봤을 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매일 해보시라는 얘기세요. 네, 그리고 7단계가 올바른 전투지를 파악하라 라는 거예요. 올바른 전투지를 파악해라. 대부분은 싸움터가 살 빼기를 원하면 어디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지 정확히 집어내야 된다. 대부분은 싸움터가 부엌이라고 생각한대요.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거죠.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을 거야. 다른 걸 집어들 거야. 지금 당장 시원한 콜라 한 대 마시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어. 그리고 치토스 너무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투지가 잘못됐대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패배자다. 패배했다. 진짜 전투는 부엌이 아니라 식료품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전투지가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그런 음식을 사지 않게끔 식료품 가게에서부터 전투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불편을 이용한 나쁜 습관을 제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투지가 파악되면 당신은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 어떻게? 당신의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을 지렛대 삼아 최소 저항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나쁜 습관을 골칫거리로 전환해라. 나쁜 습관들을 골칫거리로 전환하라는 거죠. 그러면 지름길 속임수를 커노 쪽으로 몰아라. 그들을 방해물로 만들어라. 불편한 것이다. 그리고 지름길 같은 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쁜 습관을 골칫거리로 만들어라. 나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비디오 게임에 중독이 됐어요. 그런데 비디오 게임을 바로 끊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디오 콘솔 박스를 안 보이는 저 구석탱이에 넣어놓는 거예요. 창고 같은데. 그러면 그걸 하려면 되게 불편하게 가서 꺼집어내서 그걸 연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귀찮아.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쁜 습관이 있다면 저는 이런 거 있거든요. 또 먹는 건데요. 배가 너무 고파요. 빨리 먹고 싶은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 집에 밥이 없는 거예요. 라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밥 먹는 거에 비유를 했지만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내가 너무 뚱뚱한데 만약에 살을 빼야 돼요. 그러면 집에 먹을 걸 안 사다 놓으면 돼요. 식료품 가게 가지 않으면 돼요. 아니면 건강한 음식들을 사다 놓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나쁜 습관들을 약간 고칠거리로 힘들게 만들어서 귀찮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 때 습관을 제거하기가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해라. 어떤 사건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이 행동이나 습관으로 굳혀지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행동이나 습관으로 굳혀지게끔 만들어라. 과정 중심 모드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다.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다.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해라. 귀한 회로에 발동을 걸릴 때까지 규율 있는 행동을 계속 취하라. 첫 반향이 발생할 때까지 노력하고 오직 그때야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노라고 맹세하고 계속할까 조정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네, 오래전 나의 대학생 시절 연인이 나를 버리고 비싼 정장에 매끄러운 말을 쏟아내는 강국의 어떤 거물급 중력에게로 갔대요. 그 당시 나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던 그녀가 배를 옮겨 탄 것은 나무랄 일이 못 된다. 어쨌든 슬픔을 달래기 위해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갔대요. 그곳은 나의 비통한 마음을 치료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녀에 대한 생각은 잠시라도 떨쳐볼 요량으로 운동하는 척만 했대요. 그것은 차츰 하나의 과정으로 변모해 갔다.
결별의 상처를 극복했을 즈음 나는 나의 첫 귀한 해로를 반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멋진 몸매가 나타난 거예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난 연인을 못 잊어가지고 못 잊어서 여기 와서 그냥 잊어보려고 했는 건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작은 목표 하나를 달성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목표를 하나를 달성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비석 마른 팔에서 알통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나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한마디씩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한 거죠. 이 반향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해서 그것을 주의 전환을 위한 일시적 소일거리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바꿔놨대요. 습관으로 바꿔놨대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끔. 여러분들 제가 아침 새벽에 운동한다는 거 아시죠? 새벽에 운동하는데요. 전 주말에는 안 해요. 주말엔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평일날에는 무조건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근데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30분 하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됐더니 이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운동부터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요.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홈집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20분, 30분 정도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서 아, 나는 이 정도라도 운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래,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책 많이 읽고 싶으시죠? 그러면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매일 그냥 똑같은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행동 강화가 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게끔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은 제가 글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과정 중시 원칙과 그 원칙의 반향은 한 줄로 이어진 도미노로 시작해 볼 수 있다. 도미노로 비유했습니다. 이 도미노에서 도미노패는 점점 더 커진다. 가장 먼저 넘어지는 첫 도미노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것이 넘어질 때 아무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운동량은 다음 도미노패를 넘어뜨릴 만큼은 되는데 두 번째 도미노패는 첫 번째 것보다 약간 더 크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도미노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큰 도미노패가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된다. 도미노패가 커지면서 넘어질 때 생기는 진동은 점점 커진다. 그것은 음악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과정은 마지막 도미노패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 큼지막한 도미노패는 당신의 목표, 피트니스 콘테스트에 출전하기, 100만 달러 저축하기, 빚 청산하기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그마하고 시시한 도미노패에서 시작되어서 믿을 수 없는 변화의 운동량을 만들어냈다. 점차 커지는 도미노패들은 왜 결과 중심주의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가장 큰 도미노패에서 시작하려 드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는 진리를 알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는 진리를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진리를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잘못된 신념, 지름길이 있다라고 믿는 신념,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멋지게 꿈꾸고 빨리 지름길로 가서 저걸 얻고 싶다는 신념,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 빨리 부를 이루고 싶어. 나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 나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 난 멋진 와이프가 되고 싶어. 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작은 것들의 성공을 맛보시고 매일같이 실천해 보시고 과정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드리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의 추월 차선 뒷부분에 또 전달해 드릴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